일본 NHK 방송국에서 생방송 중 터진 한마디가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대본에도 없던 내용이었으며 한국과 관련된 것이어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방송이 나가자마자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이 소식으로 들끓었고 일부 언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다루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말을 했길래 일본 열도가 술렁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 아야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뉴스 기자예요.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뉴스를 전해왔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진지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죠. 오랫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보도를 접해왔어요. 한국은 늘 갈등과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게 됐어요. 매일같이 한국의 분쟁과 위험한 상황을 보도하면서 저 나름대로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직접 가본 적도 없는 나라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도쿄대학교의 이시하라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교수님은 오랫동안 여행과 문화를 연구해 오신 존경받는 학자셨죠. 그분께서는 저에게 같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직접 보고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오랫동안 남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보도했을 뿐 정작 제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수님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자고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결국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나하나 꼼꼼히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늘 해오던 뉴스 보도를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차올랐죠. 이번 여행이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서울의 거리와 화려한 불빛, 그리고 저를 맞아줄지도 모를 따뜻한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만 같았어요. 출발을 앞둔 며칠 동안 저는 서울에 대해 많은 것을 찾아봤어요. 책도 읽고 사진도 여러 장 보았죠. 그동안 제가 보도했던 어두운 뉴스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을 새롭게 상상하며 저는 카메라와 노트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 진실을 찾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도쿄공항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비행기 표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이야기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나라를 직접 경험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진심으로 배우겠다고 스스로에게 이번 여행이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서울에 도착하면 어떤 모습이 제 앞에 펼쳐질까? 그곳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저는 과거의 선입견을 떠올리면서도 그것들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내디디며 서울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따뜻한 환영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넓고 밝은 공항 내부에는 자연 채광이 가득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안내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착한 승객들을 맞이하는 공항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 직원이 간단한 일본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인사했죠. 그의 친절한 말투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천천히 공항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바닥, 부드러운 색감의 벽,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은은한 음악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로웠어요.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친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서울이라는 도시가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높은 현대식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리는 활기찼지만 어수선하지 않았고 깨끗한 인도와 질서 정연한 교통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공원에는 푸른 나무와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날씨는 맑고 선선했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상쾌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생동감 넘쳤어요. 호텔로 가는 길, 이 씨라는 택시 기사님을 만났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또렷한 일본어로 서울이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의 말에서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나무가 늘어선 넓은 도로와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보였어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창가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며 첫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란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서울을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결심과 긴장된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혼자서 서울의 번화한 중심지를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자마자 도시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상인들은 부지런히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함께 걸으며 학교로 향했으며 직장인들은 바쁜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아침 공기와 길거리 음식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양옆으로는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잘 정돈된 보도와 한 줄로 가지런히 심어진 가로수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도시는 그 자체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며 저는 차분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잠시 후 전통시장에 들어섰습니다. 시장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은 가게들과 음식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상인들은 정겹게 손님들을 불러 모으며 자신들의 물건을 소개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한국의 전통 간식들이 진열된 가판대들이 끌었어요. 저는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런히 정리하던 한 상인의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일본어로 과일의 유래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연스레 신뢰와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지나 걷다 보니 조용한 골목길에서 작은 미술 전시를 발견했어요. 벽에는 서울의 일상을 담은 그림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공원에서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희망과 연대,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들이야말로 서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뉴스 속 이야기 너머에 살아 숨쉬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강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고요하고 푸르렀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고 친구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부드럽게 흐르며 맑은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앉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물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노트를 꺼내 감상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원의 잔잔한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글로 담으면서 이 도시와 더욱 깊이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여행을 이어가기 위해 저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지역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 집중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며 저는 서울이 어떻게 첨단 기술과 일상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키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음식과 음악으로 유명한 활기 넘치는 동네였습니다. 저는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소박한 예술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포함된 식사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한눈에 보기에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국을 한 숟갈 떠먹자 온몸에 기분 좋은 온기가 퍼졌어요. 그 맛은 깊고도 편안했어요. 음식을 준비한 셰프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소박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한 끼는 한국의 환대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길을 지나가던 중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거리 공연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맑고 경쾌했으며 공기를 가득 채우는 리듬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짧은 공연이었지만 강렬한 감동을 주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문화와 전통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이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갈등과 냉랭함만이 가득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사람들과 깊은 문화, 그리고 진정한 배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짧은 대화 하나, 음식 한 입, 그리고 길에서 주고받은 작은 미소까지 모든 순간이 저희 시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서울을 향한 저희 감정이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부터 이 도시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분주한 시장과 조용한 공원을 뒤로하고 저는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를 따라 걷다가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간판에는 간결한 글씨로 하모니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드러운 음악과 신선한 커피, 차 향기가 반겨주었어요. 저는 창가 쪽자리에 앉아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제 옆 테이블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우였어요. 그는 서울의 일상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 프로듀서라고 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그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민우 씨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며 제 방문 목적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기존에 접했던 부정적인 보도들과는 다른 진짜 한국을 제 눈으로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죠. 민우 씨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의 오랜 역사와 가족,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뉴스에서는 갈등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사람들의 일상은 따뜻한 배려와 우정, 그리고 작은 기쁨들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더욱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는 지역 축제와 이웃 간의 도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전통을 지켜가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궁과 현대 미술, 조용한 다실과 활기찬 쇼핑거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저를 이 도시와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 예술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며 함께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보니 오후 늦은 햇살이 거리를 한층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희망을 조용히 속삭이는 듯했어요. 저와 민우 씨는 잠시 말을 아끼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작은 가게들과 전통 가옥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감을 나누고 있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니 방 안은 예술 작품과 부드러운 악기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노는 모습 같은 일상의 장면을 담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지역 음악가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여러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한인자한 표정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 작은 마을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근처를 흐르던 강과 웅장한 산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또 한 명의 젊은 예술가는 밝은 색감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표현한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연대감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감상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발전과 현대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전통과 가족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갈등과 대립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배려와 존중 속에서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그날 저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채 커뮤니티 센터를 나섰습니다. 새로운 친구, 박민우 씨를 만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서울에서의 하루하루가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한국의 진짜 모습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탄과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한층 더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과 꿈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배려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도시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지역 학생들과 함께하는 작은 문화 체험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는 전통 한국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전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전통춤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 다른 학생은 지역 축제의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꼼꼼히 노트에 적어 내려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와 현재가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공동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긴 식탁에 둘러앉아 이웃들이 함께 소박한 한 끼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한 가족과 함께 앉았습니다. 밥과 여러 가지 반찬, 그리고 깊은 맛이 나는 국이 차려졌어요. 가족들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일과와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통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했고, 어머니는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이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전통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나무로 지어진 집들과 작은 정원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절이 바뀌는 흐름과 자연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작은 밭을 보여주며 각 식물을 정성껏 돌보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본질이란 바로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마을에서 저는 또 한 명의 젊은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통 한국 이야기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거듭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접했던 뉴스 속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만남 속에서 저는 존중과 따뜻함,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진짜 삶의 순간들이 채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한 저녁마다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다채로운 축제,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따뜻한 배려의 순간들까지. 뉴스 헤드라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의 경험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주저없이 환영해 주었고, 저는 그 따뜻함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대 미술관을 방문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생동감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행복한 순간,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화폭에 담겨 있었어요. 한 큐레이터가 각 작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의 말 덕분에 예술이 사람들의 꿈과 고민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걸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아름다움과 창의성, 그리고 깊은 인간적 연결이 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조용한 힘을 주었고 새로운 진실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키워주었습니다. 매일 주고받은 미소, 나눈 대화, 그리고 함께한 식사 속에서 저는 진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전과는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온함과 명확한 시각이 찾아왔어요. 이 여행은 저에게 진정한 이해란 직접 경험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저는 차분한 마음과 가득 찬 추억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에서 보낸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공항에서 받은 따뜻한 인사, 활기찬 거리의 풍경,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다정한 배려까지 제 삶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활력과 배려,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지역 학생들과 함께했던 문화체험 워크숍, 친절한 가족과 나눈 공동 식사, 조용한 공원에서의 순간들, 그리고 전통 마을에서 만난 노인의 깊이 있는 말들. 이런 기억들이 저를 평온한 이해와 따뜻한 감정으로 채워주었어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뉴스 속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해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한층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쁜 걸음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저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따뜻함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뉴스 방송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저희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더 이상 멀고 낯선 곳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경험한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시청자들에게 전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 가족과 교사, 그리고 예술가들이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모습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하는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려 했어요. 첫 방송이 나가는 순간 저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전했습니다. 방송을 보던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니 놀라워하는 표정도 있었고 한국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다양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각이 변화했는지 궁금해했죠. 저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선입견을 깨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후로 저는 연대와 문화 교류를 주제로 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느 나라에서 왔든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